안녕하십니까. 최정희 원장입니다. 9장 비정연파 교류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제목이 정연파 교류였는데요. 지금 비정연파 교류입니다. 뭘까요? 정연파 교류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정연파가 있어요. 깜깜한 정연파가 있는데, 비정연파는 그 자체가 비정연파가 아니고요. 어떤 파형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뭐예요? 직류죠, 직류. 직류가 더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 이 파형이 여기가 합쳐지면, 이 파형이 여기가 합쳐지면 이만큼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이만큼 올라가서 어떻게? 이런 파형이 된다는 거죠. 얘도 우리가 사인파 아니죠. 사인은 0일 때 0이고, 뭐 90도일 때 1이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얘는 사인파가 아닙니다. 정연파가 아니에요. 얘는 일반적인 비정연파라고 합니다. 비정연파.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본파라고 하고요. 얘를 직류분이라고 해요. 직류분. 그러면 이러한 비정연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다시. 근데 직류분이 합쳐진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얘가 뭐냐면, 얘가 지금 기본파가 한 번 회전할 때 얘는 두 번 회전합니다. 한 번 회전할 때 두 번 회전한다고 하면 얘는 주파수가 2배가 되는 파입니다. 주파수가 2배가 되는 파. 얘를 뭐라고 하느냐? 고조파. 네? 이고조파라고. 이고조파. 주파수가 2배 되면 이고조파, 3배 되면 3고조파, 4배 되면 4고조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조파가 합쳐지면 얘는 제가 대략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정연파 전혀 아니죠. 일그러진 파, 외형파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정연파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그 비정연파는 있죠.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 더하기 직류분입니다. 그래서 기본파와 고조파와 직류분이 합쳐져서 비정연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정연파는 실제로 외형파, 일그러진 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연파, 기본파에다가 이런 파형이 합쳐지다 보니까 파형이 일그러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가장 큰 게 요즘에 우리가 반도체 제품들 사용하잖아요. 반도체는 선형 소재가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한 반도체에 의한 노이즈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기 기기의 변압기 부분 보시면 그 철심의 포화에 의한 비정연파, 그 다음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비정연파. 그래서 이런 비정연파, 외형파들이 실제 전기에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취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정연파 교류에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퓨리의 급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퓨리의 급수. 퓨리의 급수라는 거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예전날에 대학교 다닐 때, 지금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이런 게 있어. 그 공대에 가면은 1학년 때 미적분학 1, 그 1학년 2학기 때 미적분학 2, 그 다음에 선형대 수학하고, 또 한 학기 동안, 공대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이 퓨리의 급수란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인데, 얘는 뭐냐면 이런 비정연파를 삼각함수 형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미적분도 어렵고, 선형대 수학 이런 것도 어려운데, 퓨리의 급수 얘를 공부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그 비정연파를 퓨리의 급수를 나타내는 방법, 공식 정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론이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는 좀 쉽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퓨리의 급수 부분도 지금 정말 어렵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조금 언급드리고 그 부분 숙지하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뭐 결론은 외워야 되는 거고 퓨리에 급수를 풀고 이게 아니고 이 식을 외워야 되는 거고 그 식을 외워주시면 문제풀이에서는 괜찮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퓨리에 급수인데 퓨리에 급수는 뭐냐면 주파수와 진폭을 달리하는 주파수와 진폭 크기 주파수도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 이런 것처럼 주파수도 기본파, 2고조파, 3고조파 크기도 V1, V2, V3 이렇게 다른 것들을 많이 갖는 비정연파를 무수히 많은 정연항 모여 사인파와 여연항 모여 코사인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퓨리에 급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연파를 완벽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정연파를 순식과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이러한 퓨리에 급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퓨리에 급수의 표현식이 있습니다. 표현식은 우리가 보세요. 얘는 정연파는 이렇게 해요. 정연파는 ft가 함수라는 의미죠. ft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는 뭐 vm sin 오메가 t 볼트 이것이 정연파 전압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함수식인데 퓨리에 급수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퓨리에 급수 기본 정연파는 요거밖에 없어요. 정연파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본파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하면 되는데 퓨리에 급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A0 뭐 직류분이에요. 직류분이고 그 다음에 A1에 코사인 오메가 t A2에 코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이렇게 가요. 플러스에 B1에 사인 오메가 t B2에 사인 2오메가 t 이렇게 가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제가 앞에서 그 비정연파는 직류분 그 다음에 정연파 그 다음에 기본파 더하기 고조파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A0 요 놈을 우리가 직류분입니다. 직류분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직류분 더하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직류분 더하기 A1의 코사인 오메가 t B1의 사인 오메가 t 우리가 여현과 정현도 이루어지는데 요 놈을 우리가 뭐 기본파라고 하는 거 기본파. 우리가 아시겠지만 코사인은 사인 플러스 90입니다. 사인 플러스 90은 코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주파수가 1오메가 t이기 때문에 기본파고요. 얘는 뭐예요? 이 위치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2장 할 때 코사인이다 사인이다 오메가 t 앞에 이 부분 있죠. 오메가 t 이 부분이 뭐냐? 주파수를 관장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주파수를 관장하는데 기본파는 오메가 t예요. 여기 2가 있다. 오메가 t에 2가 있다. 얘는 무슨 말이냐? 2고조파라는 거예요. 2고조파. 만약에 3오메가-t가 있다. 3오메가-t가 있다 그러면 3고조파라는 겁니다. 기본파에 비해서 우리가 주파수 부분을 볼 때는 딴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오메가-t 앞에 있는 숫자 이것이 주파수가 몇 배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식이 퓨리에 급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얘를 조금 멋있게 하면은 A0 플러스 보세요. 코사인을 계속 더해가죠. 맞죠? 코사인 계속 더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더한다는 것을 시그마라고 합니다.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얼마? 코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A0 직류분은 그대로 직류분이고요. 코사인의 얼마? 1오메가-t 플러스 2오메가-t 플러스 3오메가-t 하니까 n에 1오메가-t 플러스 2오메가-t 플러스 3오메가-t 해서 무한대까지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무한대까지. 그래서 여기에 그 an 빠졌네. an. A1, A2, A3니까 여기 an에 A1, 2에 A3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도 똑같아요. 시그마에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에 얼마?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수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비정연파의 일반적인 수식이요. 근데 여기는 코사인 항이고 여기는 사인 항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요 식 정도는 있죠. 요 식 정도는 좀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뭐 시그마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만은 그 시그마의 공부를 하실 여유는 없을 겁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 식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보면 이렇지만요, 몇 번 봅니다. 우리 시그마라는 것도 정기 공부하다 보면 좀 나와요. 몇 번 나와요. 얘는 한국말로 다 더해란 말이에요. 다 더해라. 애는 이래서 무한대까지 요걸 다 더해라. 이런 의미예요. 몇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예,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 구하는데, A0는 어떻게 구하느냐? 직류분이에요. 직류분. A0는 직류분입니다. 얘는 한 주기 동안 A0라는 것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한 주기 동안 평균값. 뭐 어렵지 않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한 주기예요. 얘는 한 주기 동안 평균값이 얼마예요? 우리가 2장에서 계산할 때는 반 주기 동안 계산했습니다. 왜? 얘는 한 주기 동안 하면 0이기 때문에, 한 주기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기 때문에 반 주기 동안 했습니다. 반 주기 동안 계산해서 파이분의 2가 나왔습니다. 평균값이요. 근데 얘를 한 주기 동안 평균값 하면 얼마예요? 얘는 0이에요. 즉 뭐다? 직류분이 없다는 겁니다. 직류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이렇게 돼요. 한 주기면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릴 시간이 이거죠. 맞죠? 얘는 한 주기 동안 평균값 하면 얼마요? 빵이죠. 맞죠? 얘도 직류분이 없다는 겁니다. 직류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반파 구형파 보세요. 반파 구형파. 이런 거. 이런 거. 반파 구형파 같은 경우는 한 주기 동안 평균값 얼마예요? 평균값은. 평균값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평균값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여기에서 뭘 더했다? 이걸 더한 거죠. 여기에서 이걸 더하면 이거 한 칸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직류분은 얼마냐? 직류분은 요게 되는 거예요. 요거.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은 어렵지만은 다시 A0는 직류분이었습니다. 직류분은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N은 0에서 T까지인데 T분의 2를 곱합니다. 보세요. T분의 1이란 건 뭐냐면 한 주기 동안이에요. 우리가 인트그랄 다 더해서 T로 나눈 T분의 1을 곱한다는 것은 평균값을 내는 겁니다. 한 주기 동안 평균값. 근데 T분의 1을 한다는 것은 반주기로 나누는 겁니다. 반주기로. 예. 근데 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AN은 T분의 2에 0에서 T까지 FT의 코사인 M T DT. 얘는 계산할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FT에다 코사인 M T를 곱해서 적분한다는 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 식의 형태 정도만 기억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AN이나 B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그 식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여러 가지 파형의 표류의 급수인데 얘도 외워주시면, 외운다기보다는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예. 일단 보세요. 예. 사기 외우세요. 사기. 뭐냐?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사인은 기함수. 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인파를 우리가 한국말로 정현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뭐 함수 이런 얘기를 하죠. 함수 마음에 안 들지만 함수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 사인파를 기함수. 그래서 사인파가 정현파인 것은 외우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사인파는 정현파인데 사인을 함수로 얘기하면 기함수예요. 코사인파 아마 여현파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예. 코우인데 뭐 싸게 외우시면 코우는 뭐 그냥 되니까요. 사인 함수가 사인파가 기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 첫 번째 여러 가지 함수 파형의 표례급수에서 기함수는 정현 대칭과 원점 대칭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인파요. 얘는 보세요.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이라면 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맞죠? 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된다는 겁니다. 원점 대칭. 그 다음에 정현 대칭. 정현 대칭은 사인파라는 얘기예요. 사인파. 원점 대칭, 정현 대칭이 기함수라는 겁니다. 기함수. 그래서 사인항만 존재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죠. FT는 A0 플러스 뭐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 사인 N 오메가 T 뭐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가 기함수면은 뭐만 존재한다? AN이나 A0나 AN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0나 AN은 존재하지 않고 BN 사인 오메가 T 이 항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원점 대칭, 정현 대칭이면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FT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 얘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말 보세요. 기함수는 FT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대입해 보세요. 기함수가 사인 함수죠. 가장 만만한 거. 사인 30도는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30도와 같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사인 30도하고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30도하고 같습니다.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것이 유식하게 FT는 마이너스 FT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함수를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인 함수 정현 대칭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0나 AN은 없다. 0이다.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얘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FT는 뭐가 된다? FT는 앞에 식에서 얼마?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얼마? BN의 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는데 N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는데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형파 이렇게 생긴 구형파입니다. 얘는 근본이 뭐냐면 정형파예요. 정형파. 그래서 구형파도 있죠. 구형파도 나타내면은 얘는 원점 대칭 정형파의 모양을 갖기 때문에 요런 구형파는요. 얘는 BN 사인항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얘는 뭐냐? 0일 때 1이고,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죠. 얘는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 이렇게 똑같은 구형파를 하더라도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사인 함수로 나타낸다든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함수 해주세요. 정현대칭. 기함수가 사인파니까 정현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사인은 원점 대칭이고, 여기서는 FT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 요거 잘 나와요. 사인은, 이거 혹시나 어렵다, 헷갈린다. 그러면 대입해보세요. FT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T니까 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30 되는지 같으면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함수는 코사인파는 우함수입니다. 얘는 보세요. 코사인을 보세요. 코사인 보시면 원점 대칭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똑같죠. 맞죠? 왼쪽 오른쪽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얘는 뭐냐면 Y축 대칭.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Y축 대칭. 그 다음에 여현 대칭. 예. 현 대칭. 코사인 함수가 여현파이기 때문에 여현 대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보세요. A0하고 코사인 N 오메가 T 얘들이 존재하는 코사인 오메가 T 예. A0와 코사인 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현 대칭이니까 코사인은 이해가 돼요. 다시 보세요. FT는 A0 플러스 N은 이래서 무한대까지 AN의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사인인데 우리가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코사인 항이기 때문에 사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얘는 A0는 직류분이죠. 맞죠? 직류분. 근데 직류분을 잘 보시면 직류분은 이렇게 돼요. 직류분 이거죠. 맞죠? 이거 직류분 이거요. 뭐냐? 직류분도 엄밀히 따지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함수에서도 코사인 항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코사인 항만 존재하지 않고 직류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A0, AN에서 사인은 BN이요. 사인은 왜 B를 쓰고 코사인과 직류분 왜 A를 쓰느냐? 얘들은 묶어서 Y축 대칭이라는 겁니다. Y축 대칭이고 BN은 뭐? 정현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 거예요. 원점 대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함수는 FT는 A0 플러스 시그마 N은 이래서 AN 코사인 N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파는 뭐냐면 얘는 한 주기마다 파형이 반복되는 거 대칭파라고 합니다. 다시 사인항과 코사인항이 존재하는데 얘는 한 주기마다 파형이 동일한 파형이 반복되는 것을 대칭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뭐 만만한 구형파인데요. 어떻게? 뭐요? 한 주기마다 동일한 파형이 계속 반복되죠. 맞죠? 이런 것을 대칭파라고 합니다. 대칭파. 이 대칭파는 코사인항과 사인항이 모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항과 사인항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 이 대칭파예요. 대칭파.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삼각파 할게요. 삼각파 할게요. 얘는 기본이 정형파 모양이에요. 맞죠? 정형파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냐?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이고 한 주기마다 반복이 됩니다. 한 주기마다 반복이 돼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현 대칭의 반파 대칭. 예, 두 개가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정현 대칭과 반파 대칭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현 대칭이니까 뭐죠? 정현 대칭이니까 사인항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반파 대칭, 반파 대칭에는 우리가 홀수 고조파만 홀수만. 짝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인항에 뭐다? 홀수 고조파가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얘는요, 대충, 이 삼각파 같은 경우는. 그럼 얘를 우리가 표류의 급수로 나타내면 얼마? 사인 오메가 t. V1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V3에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V5에 사인 5 오메가 t.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파는 전기에서 나오는 건 구형파든지 우리 앞에서 2강에서 했던 거 있죠. 구형파든지 삼각파든지 톱니파든지 이런 것들 있죠. 대부분이 뭐예요? 얘들은 거의가 다 대칭파죠. 대칭파. 뭐 계속 한 주기마다 반복되는 거 우리가 하죠. 맞죠? 그래서 전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가 다
홀수 고조파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전기 앞으로 하지만은 짝수 고조파는 잘 사용 안 해요. 거의 홀수 고조파 1, 3, 5, 7, 9 뭐 이렇게 돼요. 홀수 고조파만 됩니다. 네. 그리고 파형이 뭐 정현 대칭이다, 여현 대칭이다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실제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찾으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봅니다. 뭐 이렇게 삼각파예요. 삼각파는 기본이 뭐다? 얘는 딱 보시면 여현 대칭이죠. 맞죠? 여현 대칭이고 한 주기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럼 얼마? 얘는 어떻게?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V1 얼마? V2의 3 코사인 3오메가 t 이렇게 홀수 고접하면 존재하고 코사인 항만 존재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면 직류분이 없죠. 지금 올라간 게 없죠. 맞죠? 그래서 직류분은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얘가 정현 대칭인지 여현 대칭인지를 찾으시면 돼요. 정현 대칭이다, 여현 대칭이다는 뭐냐? 원점의 대칭이다 혹은 Y축의 대칭이다.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인파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파는 Y축 대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는 얘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얘는 원점으로 대칭이 되는 겁니다.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 먼저 찾으시고 다음에 한 주기마다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전기에서는 거의가 다 반복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주기마다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홀수 고주파만 존재한다 혹은 홀수 짝수 고주파가 모두 존재한다를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정현파의 대칭 조건 표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삼각함수 성질인데요. 보세요. 대칭 조건 보세요. 이 표에 있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인파 기함수예요. 기함수 얼마? ft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t. 대입해 보세요. 코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이죠. 사인파는 그 기함수니까 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30. 계산을 두드려 보시면 사인 30이나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 30이나 똑같이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파는 우함수예요. 우함수. 얘는 어떻게 되는다? ft는 f의 마이너스 t. 얘는 제가 앞에서 전력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와 똑같아요. 코사인 30도와 코사인 마이너스 30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파를 특성을 나타내면 ft는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ft는 f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지금 대칭파, 반파 대칭이요. 반파 대칭. 대칭파. 얘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모두 될 수가 있습니다. 홀수 고조파냐 짝수 고조파냐 이걸 얘기하는 거지 얘는 사인과 코사인 모두 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ft는 f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f에 얼마? 마이너스 f에 t 플러스 2분의 t라고 되어 있어요. t 플러스 2분의 t. 얘는 코사인이나 사인이나 다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코사인 30은 마이너스 코사인의 30 플러스 2분의 t예요. 우리 한 주기 얼마입니까? 한 주기는 360도죠. 맞죠? 한 주기 360도인데 2분의 360도면 180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인도 낼 수 있다고 그랬죠? 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의 30 플러스 180 해보세요. 똑같은 값이 나올 거란 겁니다. 즉 얘는 사인도 되고 코사인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사인 30 마이너스 코사인 30 플러스 180이나 사인 30은 마이너스 사인 30 플러스 180은 이렇게 ft는 마이너스 f의 t 플러스 2분의 t 요렇게 해서 요런 거 있죠. 사인파나 코사인파가 대부분 나오죠. 사인파나 코사인파 즉 기함수나 우함수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반파 대칭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함수는 사인 항만 존재한다. 우함수는 직류분과 코사인 항만 존재한다. 우함수는 직류분, 코사인 항만 존재하고 대칭파는 고조파의 차수가 홀수 차항만 존재한다. 고조파의 차수가 사인과 코사인 모두 존재할 수 있고요. 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예전에 있죠.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많이 나왔다가 한동안 또 출제가 좀 안 되는 시기가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출제가 될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이클이 또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뭐 출제위원도 조금 바뀌잖아, 맞죠? 그러면 이 문제를 좋아하는 출제위원, 이 문제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있는데 예전에 이 문제를 좋아하는 출제위원이 계셔서 이 문제가 많이 나왔고 안 좋아하는 분이 계셔서 또 안 나왔다가 이제 다시 또 나올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 말씀드린 거 있죠. 정연대지, 연연대지 이런 부분만 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비정한파의 대신 조건 표 있죠. 표에서 잘 기억을 해 주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파형의 표류의 급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만 더 하면 고조파 부분 있죠. 그러니까 N 고조파, N 오메가 T 부분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고조파에 대한 임피던스나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